안녕하십니까. 라오스에 살면서 매일매일 이곳의 소식을, 생활정보, 여행정보, 외로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정보, 비즈니스 정보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미스터 랑 히트맨입니다. 영상을 보기 시작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을 제게 주시면 저와 라미와 새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루를 잘 시작하고들 계시겠지요? 저는 지금 콘도라든지 아파트먼트가 있는 쪽을 한번 쭉 다녀보다가 샤로는 J마트 앞에 들렸습니다. 여기 군인들은 근무 시간에 이렇게 마트에 물건을 사봅니다. 승용차 타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조금 좀 있으신 군인, 여자 군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어 올리는 이유는요, 제가 사실 치앙마이에 2010년도 11년에 처음에 왔을 때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 1992, 3년부터 태국, 방콕,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여행업 하면서 다녀서 일주일 여럿씩 많이 머무르고 해외에 대한 나름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앙마이 처음 왔을 때 정말 아는 지인, 믿는 후배, 옛날에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었죠. 그 친구 말을 믿고 100% 의존하고 온 거예요. 별다른 학습 없이. 그렇게 와서 숙소, 콘도를 얻는 거, 그 다음에 제가 한식당을 다른 분이 이제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저는 이제 식당에 관여를 안 하고 여행업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겪었던 그 시간과 물질적인 낭비가 너무 아깝고 사실 분통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해 드리려고 저는 영상을 열심히 올리는데, 요즘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하는 뭐 국제결혼 업체라든지 이상한 영상 올려대는 유튜버들에 대한 좀 정리를 하기 위한 그 흑백 논리를 피다 보니까 악성 댓글이 가끔 올라와요. 근데 제가 그런 악성 댓글, 당신 직업이 뭡니까? 뭐 이렇게 그냥 거의 뭐 반말하다시피 뭐 여러 가지 유형의 댓글이 있어요. 그런 것 댓글 받기 위해서 올리는 영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불만이 들거나 불평이 있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지장이 있는 분 같으면 그런 일을 안 하시면 되는 것이고,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올릴 테니까 무관하게 지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일일이 그 댓글 처리하고 나름 피곤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조금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좀 왠지 가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흑역사, 제가 가슴 아팠던 흑역사 이야기 영상 올렸더니 댓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진짜 웬만해선 이런 얘기 하기 힘든데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진또시네, 진또시네, 진짜 또라이시네, 그런 얘기를 댓글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뭔가 좀 비정상적인 찐찐또 같았어요. 자, 이제 이야기 할게요. 여기 보면 콘도, 주택, 집주인이 살고, 이 아줌마는 차를 빼려면 빨리 빼지 왜 이렇게 그냥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해.
자, 이 위에는 집주인이 살고 아래는 세를 주는 콘도예요. 저런 곳을 꼭 계약할 때는요,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데포짓, 보증금은 얼마를 내야 되는지, 보증금은 나갈 때 어떻게 돌려주는지, 뭐 그런 것만 대강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게 라오스어로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가 써있는지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구글 번역기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요, 한국어로 대략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걸 영어로 바꾸시고,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바꾸시면 뭐 이런 콘도나 아파트 계약서 쓸 때 불이익 보지 않으실 수 있고요. 집주인이 가급적 중국인인 곳에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인들은요, 다 말을 잘 바꾸고 무슨 일이 있을 땐 연락을 안 받아버리고 자기 멋대로 처리하고 소리 지릅니다. 왜? 여기 외국이니까. 한국인보다는 중국인이 여기서 조금 좀 보호를 받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처음 오신 교민분들을, 초보 교민분들에게 돈이 있잖아요. 은퇴자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여기 오래 와 있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돈이 없는,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뭐 투자라든지 재테크라든지 뭐 한 달에 10,000불을 넣으면 1,000불을 이익을 내드립니다. 그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 잘해주고 접근을 하니까 알면서도 긴가민가 해서 속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으면은 이 나대지 땅 사들여서 풀장 있는 콘도나 하나 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땅값 엄청 비싸요. 한국의 웬만한 강북 수준은 됩니다. 땅 장사가 아니라서 제가 한 평에 한 스퀘어에 얼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싼 건 사실입니다. 한국 같으면 안 당하는데 여기 아는 사람이 없고 따로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잘해준 거에 비해서 뭐 돈 빌려달라는 액수가 크지 않으면 뻔뻔히 여기서 쓸데없는 거 아니까 누구 빌려줬다는 핑계대기도 그러니까 빌려줍니다. 근데 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빌려줄 때 누구의 명의로 된 차용증과 현금보관증과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것을 받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수법이요, 자기 친한 라오스 여자 이름으로 돈을 빌려갑니다. 라오스 사람 이름으로 통장으로 돈을 가져갑니다. 나중에 돈을 안 돌려주네요. 라오스에 경찰에 고소해봐야 답도 안 나옵니다. 라오스인 상대로. 그럼 한국에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뭐 투자를 빙자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처음에 고소장 쓰고 경찰서 가고 접수시키고 피해자 조서받고 피의자 조서받고 진행이 빠르고 검찰의 지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라오스에서 벌어진 일은 아무리 속인 속지주의, 한국인은 한국인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라오스의 서류를 가져다 주면 한국에서 입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경찰이 라오스 꼬부랑 글씨로 되어 있는 이것을 번역해서 또 라오스 현지 수사당국에 전화해서 협조받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나쁜 질 안 좋은 사람들은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여기서 10,000불, 20,000불, 30,000불, 40,000불, 50,000불, 60,000불, 70,000불 해 먹어도 전혀 한국에 가서 하자를 걸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선 그냥 유야무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한국에는 잘 안 들어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기소 중지가 돼 있어도 여기서 아쉬운 게 없어요. 뭐 여권이 만료되면 여권 없이 또 그냥 버팁니다. 그리고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나라로 피해버리죠. 또 다른 나라 가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거나 절대 투자할 일도 없고요. 투자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자기 일가 친척 불러서 자기가 다 해먹었을 겁니다. 절대로 돈 빌려주지 않는다. 투자하지 않는다. 내가 하던 일 아니고 내가 모르는 업종이고 내가 미분야에 한 번도 안 해본 외국 땅에서 돈을 내어주고 투자로 해서 수익을 번다. 그것은 진짜 사막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랭커피 땅에서 파먹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꼭 한국인 명의의 돈 거래를 해도 하시고 또 뭐 환전해주고 은행 통장으로 돈 붙여주고 받고 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된 계좌예요. 돈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내가 그 돈을 다 물어줘야 되고 내 한국의 은행 계좌가 금감원으로부터 모든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미국이 김정은이 한테 하는 제재보다 더 무서운 제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외에 왜 사기꾼들이 많이 있냐 하면요, 한국에서 사고를 치니까 이제 구속될 것 같으니까 재판 중에 도망가고 뭐 구속 적부심 심사 전에 해외로 도피하면서 해외에 와서 보니까 너무 허술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눈먼 놈들이 보이고 처음 오신 분들이 사람을 잘 믿는다는 한국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돈을 가져가고 그 돈을 가져갈 때 자기 명의로 안 가져가고 제 3자 명의, 3자 명의도 한국인 명의면 그래도 조금 추적이 가능한데 그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 현지 여성을 꼭 이 방호벽 삼아서 병풍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의 통장 계좌로 거래하고 돈을 다 가져가면요, 나중에 그 여자를 찾아가면 나는 그 남자랑 지금 헤어졌다, 사람이 죽는 살인사건이 나가지고 그 살인사건이 난 집이 그녀의 집이고 그녀의 지하 마당에 사람이 생매장돼 있어도 난 모른다, 그 사람 사라진 지 오래됐다. 그런 사건이 실제로 필리핀에서 있지 않았었습니까? 필리핀 유학생들, 배낭여행객들 납치해서 살해된 사건에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그래서 제가 영상에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 여시면 이상한 호기심 땡기는 그 말도 안 되는 유흥 영상 이런 거 그만 보시고, 해외에 안 나오실 것 같으면 뭐 그런 영상 보실 필요 없죠. 전혀 그냥 교양 프로그램 보고 지식 넓히는 컨텐츠 조회해서 보시면 되는데, 내가 동남아 나와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송국에서 찍은 영상이라든지 개인이 찍은 영상은 별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개인 유튜버지만 개인이 찍는 영상은 다 자기 영리하고 자기 돈 벌어먹을 방법하고 영업행위하고 뭐 저도 뭐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저는 부인 안 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중파 방송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 최소한 뭐 MBN 거나 채널 A 거만 보셔도 충분히 해외 나와서 눈 뜨고 코 안 베이시고 살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거리에서 오가는 라오스 사람들의 모습을 담으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처음에 오셔서 어리동절하지 않으시고 사기당하지 말으시라고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이런 영상 올린다고 해서 제게 큰 도움되는 거, 물질적으로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합니다. 왜? 지금도 나쁜 사람들과 악성 댓글 달면서 저의 이런 행위를 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